자기들이 이제 망할 상태가 되니까 한국이 제안을 한 거죠. TSMC가 반도체를 그렇게 하듯이 우리는 원자로를 그렇게 해줄게. 웨스팅하우스가 주계약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공은 한국 기업들한테 줄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은 못해요. 원자력 기업들이 뭐 완전히 그다음부터는 거의 빈사 상태가 된 거죠. 프랑스가 체코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어요.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한국이 선정됐잖아요. 프랑스가 지금 굉장히 배가 아픈 거고요. 김 박사님, 네. 마스가 이 마누가래요. 마누가 메이크 아메리카 뉴클리어 그레이트 어게인. 아니, 마누가 다 거기다 갖다 붙이네. 저는 마트가라고 해서 마트가 트는 메이크 트럼프 그레이트 어게인. 오로지 나 잘랐어. 자, 지금 마누가 노벨상 받아야죠. 마누가 좀 얘기해 볼게요. 네. 자,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확하게는 얘기가 안 나왔는데 아마 가기 전에 정부 당국자가 저 기억이 나는데 네. 원자력 분야도 새로운 협력 분야, 경제, 안보 세 번째가 새로운 협력 분야였어요. 예. 거기가 이제 원전에 대해서 얘기가 살짝 나왔거든요. 네, 네. 원전. 지금 대한민국 원전 경쟁력이 네. 상당한가요? 원전 경쟁력 1위는 러시아고요. 아, 러시아요, 아직도? 예. 러시아, 중국, 예. 그리고 한국이라고 봐야겠죠. 미국은 이미 무너졌고. 예. 그러니까 그 경쟁력이라고 하는 건 시공 경쟁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시공. 시공. 설계가 아니고. 네, 설계는 아니고. 예, 예. 네. 예. 시공 경쟁력 한국이 3위, 프랑스가 4위 뭐 그 정도 수준일 거예요. 프랑스가 알스톰인가 그렇죠. EDF입니다. 아, EDF. 예. EDF. 근데 이게 시장이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잖아요. 원전 시장에서 미국과 이 서방 진영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을 배제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남은 선수들 중에 누구냐? 그 이제 한국만 남는 거예요. 거기서 시공 분야에서. 아, 1등, 2등이 악동이네. 미국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예. 동유럽 그런 데 입장에서는 예. 러시아하고 중국은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남는 게 어디냐? 그 이제 한국이 남는 거죠. 예.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프랑스가 지금 굉장히 배가 아픈 거고요. 맨날 딴지 걸지 않나요? 그렇죠. 예. 예. 사실은 프랑스 입장에서 지난번 체코 원전 같은 경우도 프랑스가 체코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어요. 체코에다가 막 원자력 그 공부도 시켜주고 무슨 협회도 만들고 막 그런 대통령이 직접 가서 방문해서 원자력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한국이 선정됐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났죠. 배신당했다고 생각도 하고 그래서 뭐 계속 딴지 걸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원전 불모지에서 네. 원전에 정말로 사실은 세계적인 경쟁력 대국이 된 거죠. 예. 그럼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한미 원자력 협정, 네. 미국한테 원자력 기술을 받으면서 너네 말 들을게 네. 이렇게 쓴 거. 네. 그다음에 지금 미국 기업들하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죠. 네. 핵심이 이쪽 기업들이 가진 기술 네. 이걸 우리가 활용을 해서 원전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들의 기술을 받은 거예요. 특히 예. 1980년대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 말고 예.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원전 기업이 있었는데 이게 80년대에 거의 도산 위기에 처했었어요. 예, 예. 왜냐하면 1979년에 스리마일 아일랜드라고 하는 데서 이 원자력 사고가 나면서 이제 미국이 그때부터 원전 건설을 중단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자력 기업들이 뭐 완전히 그다음부터는 거의 빈사 상태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컨버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거의 도산할 지경이 되니까 그 이전까지는 기술을 안 줬거든요. 예. 그런데 자기들이 이제 망할 상태가 되니까 한국이 제안을 한 거죠. 우리한테 기술 줘라. 그래서 한국하고 공동 설계를 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한국형 모델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컨버션 엔지니어링이 망했어요. 예. 망했는데 그 망한 거를 웨스팅하우스가 인수를 했어요 또.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컨버션 엔지니어링의 지적재산권들을 다 가져간 거예요. 아, 우리하고 계약한 걸 또 싹 가져가 버렸네. 예. 예. 가져갔어요. 예.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웨스팅하우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한국이 무슨 독자 모델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APR 1400 이런 게 우리가 베낀 거 아니야? 뭐 그게 그래. 대단한 독자 모델이야. 거기에
그 핵심 코어 기술들은 결국은 다 미국 설계도인데 해가지고 이제 계속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계속 독자 모델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미국은 독자 모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법원에 가서 판정을 받아보지는 않았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한국의 APR 1400이라고 하는 것에 특허를 받은 적이 없는 겁니다. 한국 측이. 그러니까 주장을 하기도 난처해요. 그러니까 자꾸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고 계속 저쪽에서 우기면 돈으로 해결하고 이제 이래 왔던 거죠. 그 지난번에 UAE 프로젝트에서도 그때도 돈을 줬어요. 웨스팅하우스에다가 예. 이번처럼 예.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는데 분명히 약점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반복되겠네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주계약자가 되는 문제에서는 계속 반복될 수가 없다고 봐요. 주계약자. 예.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는 주계약자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의 한수원도 주계약자의 입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계약자들끼리 부딪혔을 때 웨스팅하우스를 띄어내고 한수원이 프로젝트를 따게 되면 웨스팅하우스는 계속해서 문제를 삼을 거라는 겁니다. 그걸. 그럼 웨스팅하고 손잡는 수밖에 없네요 지금. 그래서 합작회사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에게 그럼 합작회사를 만드는데 근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다 니네들이 책임져라 라고 하는 계약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분은 지들이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지분은 공동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예. 문제가 생겨서 지연이 된다든가 사고가 터진다든가 하면 다 니네가 책임져라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수원 입장에서는 그거는 난감한 거죠. 네. 우리가 지금 설계, 시공, 감리 다 할 수 있죠?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다 할 수 있는데 지적재산권 문제에서 지금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법정에 가서 다투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걸 다투려면 몇 년씩이 걸리잖아요. 한수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긴 너무 부담스러운 거고 그게. 그리고 이길 가능성도 그렇게 높다고 생각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거죠. 웬만하면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추측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한국의 강점은 그래서 설계가 아닙니다. 시공이에요. 시공. 예.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주계약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공은 한국 기업들한테 줄 수밖에 없어요. 지들은 못하니까. 자기들은 못해요. 자기들은 설계를 하는 거지. 설계하고 나중에 운영. 예. 이건 하는데 건설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설계도를 가지고 건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웨스팅하우스가 현대건설하고 다 파트너 계약 다 맺은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현대건설이 하는 거는 왜 이렇게 경납고가 있잖아요. 그 예. 원자로 오면 밖에 뚱그렇게 예, 모습이 예, 돼 예. 있잖아요. 그리고 예. 또 냉각탑이라고 하는 거, 그 수증기 올라오는 예, 거, 예. 그거 그런 거 만드는 거, 그것도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강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 현대건설 또 삼성종합건설, 뭐 또 대우건설 이런 데들이 이제 최고의 실력을 갖고 있는 거죠. 가성비 면에서도. 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든 누구든 간에 미국 기업이 주계약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공은 당분간은 한국 기업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원자로가 있잖아요. 경납고 밖에는 콘크리트인데 예. 그 속에 들어있는 철판으로 되어 있는 원자로 또 파이프 뭐 이런 걸 연결되는 거 이것도 시공은 그들이 못해요. 그들은 설계도를 가지고 있고 지금 SMR이라고 하는 거 소형 원전이라고 하는 것도 그들이 한 50군데 정도에서 지금 설계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상업용으로 성공하지는 못했는데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그들이 과연 만들 수 있느냐 현장에서 실물로 만들 수 있느냐 그건 못해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창원에 있는 그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하는 데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 비즈니스를 시작을 한 겁니다. 설계도 가져오면 내가 실물로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대만의 TSMC가 반도체를 그렇게 하듯이 예. 우리는 원자로를 그렇게 해줄게. 라고 이제 그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죠. 애플이 설계하면 만드는 건 TSMC가 만들고 하는 식으로. 그렇죠. 그 TSMC든 뭐 뉴스케일이든 어디든 간에 이제 새로운 원자로를 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실물로 만들어줄게 하는 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거죠. 그러면 지금 원전 시장이 네. 의외로 좀 커지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커지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내렸잖아요. 그 행정명령 원전에 관련된 행정명령인데 지금 현재 미국의 원자력 발전량이 100기가와트예요. 예. 그걸 400기가와트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2040년까지 300기가와트를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300기가와트가 얼만큼이냐? 지금 대형 원전들이 1기가와트에서 한 1.4기가와트 정도예요. 대형 원전들이. 그럼 대략 한 200개 만들었지 최소. 200 내지 300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어마어마한 숫자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뭐 2개, 3개? 체코가 지금 2개 만들겠다고 그걸 우리가 수주했는데 그거 가지고 뭐 야단이 났던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큰 일이라고. 그런데 2040년까지 15년 동안 200개, 300개를 만든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미국만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네. 미국만 해도. 근데 동유럽도 그렇고 지금 아마 독일도 조만간 원전 할 거예요. 그 탈원전 지금 폐기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거의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AI 때문에 어마어마한 전력 수요. 예, AI 때문에 미국만 하더라도 전력 수요가 30 내지 40%가 증가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AI가 없는 상황보다. 그거는 풍력이니 태양광이 이런 거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구글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오픈 AI도 그렇고 다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자기 전용 원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 그 정도예요? 예, 다 전용 원전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안정적인 전력. 예, 자기만 쓰는 거. 지금은 다 지금 모든 사람이 쓰는 전선에서 전기를 끌어다가 쓰고 있잖아요. 예. 이거는 불안한 겁니다. 언제 정전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워낙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기 쓰는 그 수요 때문에 과다 소모를 해서 다른 데서 정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재밌는 제가 떠올랐는데 네. AI 시대의 싸움은 전기 싸움이다. 전기 싸움입니다. 전기 싸움이고 그게 발전은 원전이고 송전망도 지금 어마어마한 시장이고요. 변압기 이런 것도 엄청난 시장이에요. 이거 주식하시는 분들 잘 들어야 되겠네. 네. 근데 이게 다 한국이 다 강자예요. 이 분야에서. 그 무슨 전기 있잖아요. 이거 대한전선, LS전선 뭐 이런 데들 다 지금 뭐. 대박을 만난 거고 변압기도 그렇고. 네. 그러면 또 지금 떠오르는 게 네. 저는 이제 이쪽 생태 이런 쪽을 많이 하면서 네. 그분들한테 얘기가 들은 게 중국이 신재생 에너지에서 앞서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미국이 신재생 에너지에서 딸리고 있다 이거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게임 체인저는 원전이네요. 그렇죠. AI 원전이죠. 시대에. 예. 뭐 그래도 여전히 풍력이나 태양광은 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전혀 하지 않았던 원전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다. 원전 업체한테 로비 받으신 건 아니죠? 지금 전 이거 얘기한 지 지금 벌써 몇 달 됐어요. 아 그래요? 네. 몇 달 전에 로비 받으신 건 아니고. 자, 그럼 저한테 무슨 로비할 일이 뭐 있겠어요? 자 원전의 새로운 가능성 네. 그리고 그 트럼프가 단순히 네. 기후 재앙 뭐 이거는 뭐 가짜다 페이크다 이거는 평가는 뭐 잘 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러나 트럼프가 어마어마한 전력 수요가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고 네. 그걸 원전이 해결할 거라고 판단한 건 상당히 동의하시는 거네요. 그럼요. 지금 이미 예. 구글, 오픈 AI, 메타 이런 데들이 다 자기 전용 원전을 확보하려고 지금 다 나서가지고 지금 찾아다니고 설계하고 연구하고 이미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그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AI 시대에 무지막지한 전력이 필요하다면 네. 그걸 해결하는 건 지금 화석연료는 한계잖아요. 화석연료는 어차피 안 될 거예요. 그건 어차피 이제 그건 사양이고 네. 이제 원전과 태양광, 풍력 이거인 거죠. 저 북유럽 국가들은 이제 그 지열 발전 뭐 이런 것이 될 거고. 그러나 그 막대한 수요를 네. 태양광, 풍력, 신재생 에너지가 해결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거는 안 돼요. 그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AI 기업들이 자기 전용 원전을 두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보니 얼마 전에 그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에서 대정전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이게 바로 그 신재생 에너지의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맞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소위 그 간헐성이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골칫거리예요. 태양광 같으면 구름 끼면 발전 안 되고, 자연에 의존해야 되니까. 예, 바람 안 불면. 네, 풍력은 바람 안 불면 또 안 되고 이게 굉장히 불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뒤에 백업이 있어야 돼요. 또 배터리를 엄청나게 갖다가 깔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비용이 또 축전을 해야 되는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겠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해 보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럴 바에는 원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원전을 특히 SMR이라고 하는 건 그 소형 모듈형 원전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예. 지금 대형 원전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원전은 1기가와트에서 1.5기가와트 정도가 되는데 소형 원전은 한 0.5기가 그러니까 500메가와트보다 작은 것들 뭐 그런 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만드느냐? 지금 사실은 소형 원전은 이미 쓰고 있어요. 그 핵 잠수함들 원자력 잠수함이 네. 다 소형 원전이 들어가 있잖아요. 핵추진 항공모함. 예, 핵추진 항공모함도 다 그렇고. 그런데 지금 왜 그 상업적으로 성공한 것들이 없느냐? 그건 너무 비싼 거예요. 군용이기 때문에 원가 생각 안 하고 그냥 만들어 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일반 소비자들이 쓰려면 전기값이 싸야 되잖아요. 아직 싼 걸 못 만들어낸 거예요. 그 싸게 만들기 위한 설계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런데 이게 전기도요. 사실은 1.5기가와트짜리 대형 원전하고 소형 원전 하나하고를 비교해 보면 소형 원전이 당연히 발전 단가가 비싸요. 큰 거는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싸죠. 예. 그런데 왜 비싼 소형 원전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거는 공장에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형 원전은 다 현장에서 콘크리트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찍어낸다 이거죠? 예. 그런데 소형 원전은 딱 설계도를 만들면 공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그 공장에서 똑같은 거를 계속해서 반복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뭐 트럭으로 끌고 가서 어디 갖다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인 겁니다. 또는 배에다가 선박에다 싣고 가서 해상에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컨셉들인 거죠. 그러니까 모듈형 원자로네. 그냥 갖다 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똑같은 원전을 계속 찍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 겁니다. 그러면 네. 대한민국이 이 분야에서 지금 강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강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계획 세우고 있는 대로 400기가와트의 원자력 발전을 하려면 한국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건. 아니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하든지 지금 그런 상태인 거죠. 그 만우가 많네요. 마스가보다 더 크네요. 더 크죠. 저는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마스가는 우리가 돈 내는 거지만 예. 만우가는 미국이 돈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미국의 기업들이 자기들이 답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럼 상황인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TSMC랑 똑같네요. 똑같은 설계 거죠. 능력은 있지만 제조 능력은 꽝. 네. 그런데 대한민국은 제조 능력은 TSMC를 능가하는 원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한 그 실무 능력, 그 서플라이 체인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만일에 이 원전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면 네. 전 세계는 따라갈 거 아니에요. 이 다 스탠다드. 따라가죠. 따라갈 수밖에 그렇죠? 없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AI는 하긴 해야겠는데 그거를 태양광 풍력 가지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기본적으로. 그 원전을 안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독일도 고민인 거예요. 독일, 일본 다 지금 고민인 겁니다. 이거 원전을 하긴 해야겠는데 지금까지 다 탈원전을 한다. 이걸 돌이킨다는 게 참 명분도 없고 그런데 정말 고민인 거죠. 그 나라들. 탈원전으로는 지금 AI 시대의 전력 수요를 감당 못 하잖아요. 감당 못 합니다. 감당 못 하고 그리고 그 전력이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에 AI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원전파와 네. 탈원전파가 만나면 네. 일단 밤을 새고요. 네. 그러다 멱살을 잡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네. AI 시대를 만일에 고려한다면 네. 선생님 말씀대로라면은 원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예. 뭐 우리나라 안에서 원전을 어떻게 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네. 이재명 정부도 아마 새로운 원전을 안 만들 가능성이 꽤 큰데 네. 예. 그건 그거고 예. 그거는 그러면 우리나라 손해예요. 네. 예.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봐요. 예, 우리나라 AI 잘 안 된다. 못 기본적으로. 예. 못 기본적으로 잘 안 된다. 왜냐하면
AI 인재들한테 미국에서 주는 대로 돈을 그렇게 많이 줄 수 없어요. 아니 메타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인재가 오면 1억 달러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1,400억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오면 보너스로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카이스트에서 AI 전공하면 다 실리콘밸리로 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다 뽑아가고. 네. 그래서 마지막 질문. 네. 트럼프가 뭐 헛발질하는 것 같지만 원전은 시대의 흐름을 읽고 있는 거다. 예. 그다음 두 번째 AI 시대의 승자는 선생님 말씀대로라면은 네. 미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도 굉장히 따라가고 중국도 AI에 엄청난 강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데이터의 강점이 있어요. 중국은. 빅데이터. 빅데이터. 예. 특히 이 이미지 데이터. 예. 그러니까 세계에서 이 감시 카메라 밀도가 제일 높은 데가 중국이잖아요. 지하철 타도 막 득쪽으로. 예, 거기서 엄청난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의 AI는 형상인식 또 안면인식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만 반도체 문제에서 좀 이제 중국이 문제가 있는 거죠. 미국이 다 끊어버렸으니까 그 문제는. 하지만 뭐 거의 비슷하게 따라갈 가능성이 있죠. 중국이. 어쨌든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주력을 해서 상당 부분 우위를 점한 중국이지만 네. 그러나 미국의 원전 대계 성공한다면 네. 그거는 감히 못 따라가겠네요.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지금 네. 중국은 그 정도의 계획은 없죠. 원전에 대해서. 원전 지금 사실은 세계에서 제일 원전 많이 건설하고 있는 데가 중국이에요. 예. 네. 그런데 미국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그리고 한국이 거기에 본격적으로 가담을 하게 되면 그러면 미국의 원전이 뭐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부분은 중국이 한국을 가만히 둘까? 그렇게 하라고? 막아요? 막을 것 같은데요. 막을 저는 조선도 그렇고 예. 원전도 그렇고 저는 근데 조선은 그렇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굳이 막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원전은 저는 막을 것 같아. 어떻게든 막을 것 같다. 예, 사드 배치했을 때 엄청난 보복을 가했잖아요, 우리한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미국이 맘먹으면 뭐 막아지겠나요? 어쨌든 한국에 보복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어찌됐건 원전의 시대다. 네. 그리고 한국은 기술력이 있다. 네. 잘하면 원전 만우가의 한국형 TSMC 또 가능한 상황이다. 약간 그렇죠. 국뽕스럽게 끝냈습니다.